자, 이제 1-4 화학결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제 화학결합이 나오는데, 자, 화학결합은 생각보다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파트니까 꼼꼼히 공부해 주세요. 자, 화학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뭘 배웠죠? 앞에서 주기율을 배웠죠. 주기율을 배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8쪽 원소를 배웠습니다. 18쪽에 있는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은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네온은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아르곤은 첫 번째 2개, 그 다음에 8개, 8개에서 뭐다? 전자 배치가 좋다, 즉 완성되어 있다,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뭐다? 18쪽처럼 되지 않은 것들은 뭐 해야 된다? 혼자서는 전자를 완성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화학 결합을 통해서, 즉 다른 원소와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전자 8개를 완성하려 한다. 이게 화학 결합이죠, 그지?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기 전에 우리 주기율표에서 뭘 배웠죠? 금속과 비금속을 배웠죠. 자, 조심할 게 있어. 이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학에서는 18쪽을 비금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물론 이거를 비금속도 아니고 금속도 아니다. 당연히 금속은 아닌데 비금속도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학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통합과학 교과서에는 18쪽도 비금속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학교 수업 들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원자번호 20번 안에서 뭐야? 금속 원소는 7개밖에 없어요. 그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해서 뭡니까? 7개가 금속이라는 건 꼭 기억해 주게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수소는 비금속이고,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18쪽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화학결합을 하는데 우리는 화학결합을 통합과학에서 2가지를 배우는 거죠. 하나가 뭡니까? 자, 이온 결합을 배우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뭘 배우는 거죠? 자, 공유 결합을 배우는 거죠. 자, 이온 결합이라는 건 뭐예요? 전자를 주고받는 거, 주고 받는 거고, 공유 결합은 뭡니까? 공유,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가 자기의 최악 전자를 공유해서 어떻게 한다? 공동 소유해서, 자, 공동 소유해서 어떻게 한다? 혼자서 안 되는 8개처럼 전자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먼저 하기 위해서 자, 비활성 기체를 배웁시다. 비활성 기체는 뭐였죠? 18쪽이었고 방금 한 것처럼 헬륨, 네온, 아르곤 정도고요. 위치를 기억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자 배치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전자 배치가 뭐다? 여기 나와 있지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 모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된다. 이게 뭐였어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따라서 반응성이 매우 작다 그랬죠. 자, 산화환원을 하지 않는다. 전자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다. 공유결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또는 통합과에서 뭐라고 한다? 그냥 말 그대로 원자로 존재한다. 자, 원자로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원자로 존재하는 건 뭐다? 18쪽밖에 없다. 다시 한번 하지만 얘 둘, 얘는 2 더하기 8, 2 더하기 8 더하기 8에서 적어도 아르곤이 원자번호 18번인 거라, 네온이 10번인 거라, 헬륨이 2번인 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텟 규칙 배웠죠. 마지막 껍질 8개를 만들려고 한다. 자, 화학결합 형성, 그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화학결합은 자, 이온이 되거나 공유결합을 해서 된다. 역시 최외곽에 마지막에 뭐 한다? 8개의 전자를 가지려 한다. 물론 리튬 같은 경우는 안 되죠. 리튬 누구다? 헬륨 따라가는 거 알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뭡니까? 우리가 왼쪽에 있는 금속은 누구 따라간다? 반드시 자기보다 한 껍질 아래에 있는 18쪽을 따라가고, 즉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 3개의 금속은 자, 같은 주기에 있는 18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자기보다 껍질이 작은, 즉 자기보다 한 줄기 작은 원소의 18쪽을 따라가는 거죠. 왜? 전자를 버리면, 그죠? 자, 28 하나가 전자를 버리면 28 되니까 얘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뭐는 이 비금속 원소는 뭡니까? 전자를 얻어서 뭐야? 정말 같은 주기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 따라가죠. 그래서 NA와 CL은 같은 3주기에 있지만, 자, 화학 결합을 했을 때 NA는 누구 따라간다? NA는 네온 따라가고, CL은 누구 따라간다? 아르곤 따라간다. 즉 나트륨은 2 플러스 8이 되려고 하고, CL은 뭐다? 2 플러스 8 플러스 8이 되려 한다. 이건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이온 결합을 배웠죠. 중학교 때부터. 자, 이온 결합이란 건 뭐야? 말 그대로 양이온 되고 음이온 돼서 전자 배치를 18초처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은 계속 얘기해서 양이온 되려고 한다. 전자를 잘 잃는다. 이걸 뭐라고 배웠어? 우리가 산화라고 배웠죠. 그지? 자, 금속은 뭐다? 금속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한두 개니까 뭐다? 그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 되는 것이 옥텟 규칙이 가장 편하다, 쉽다. 그죠? 자, 보면 알겠지만 나트륨은 네온처럼 된다. 계속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은 뭐 한다?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 돼야 되니까 전자를 받아야 되잖아. 그지? 비금속은 최악 전자가 6개에서 7개니까 뭐다? 다른 전자를 얻어 또는 뺏어서 된다? 음이온 돼서 어떻게 따라간다 그랬어? 염소 원자는 아르곤을 따라간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런다? 이온 결합이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암기하면 좋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상위권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1족은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2족은 마그네슘, 칼슘 정도 알잖아. 그지? 13족은 알루미늄. 실은 주기율표에 있는 거 정도 외워두면 돼요. 그 다음에 뭐죠? 17쪽은 F-Cl-Br-I- 알잖아. 그지? 16쪽인 산소는 뭐다? 산화이온이 되는데 마이너스 2죠. 같은 얘도 이거죠.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외우면 좋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뭐다?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대표적인 원소만 족을 통해서, 그지? 1족은 플러스 1, 2족은 플러스 2, 16족은 마이너스 2 이걸 통해서 외워두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의 형성인데 이온 결합의 형성은 반드시 뭡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반드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그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의 총 전하량, 즉 플러스 전하량의 합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중성될 때까지 결합하니까 뭐다? 양이온의 전하와 음이온의 전하가 있을 때 뭐다? 양이온의 전하와 양이온의 개수의 곱과 음이온의 전하와 음이온의 개수의 곱이 같도록, 즉 합이 0이 되도록 뭐다? 결합한다는 거 알죠? 그지? 그 아래 보이지만 A가 N가고 B가 N가는 뭐다? 개수는 어떻게 된다? 거꾸로 A는 N개, B는 N개 되는 거죠. 자, 뭐 보통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가와 1가는 당연히 1대1 결합을 하죠. 그 다음에 2가와 1가는 뭐다? 2가는 1개, 1가는 2개야 뭐야? 양이온과 음이온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쫙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잘 읽어주면 돼. 이건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온 결합 물질의 결정 구조가 나오죠. 이온 결합 물질은 뭡니까?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딱 보세요. Na 플러스 1개와 Cl 마이너스 1개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뭐다? 계속적인 결합을 하죠. 즉 양이온 1개가 실은 Cl 마이너스 뭐 앞뒤, 좌우, 위아래 뭐 이렇게 해서 6개 결합하죠. 이런 식으로 뭐다?
복잡한 아파트 같은 다자간 결합, 계속적인 결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이온 결합 물질한테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에게 뭐다? 분자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돼요. 즉 이온 결합 물질은 절대 분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화학원을 선행하는 학생들은 뭐지? 분자와 이온 결합의 차이를 정확히 배웠죠. 그지? 혹시 안 했다고 해도 분자가 아닌 거는 정확히 잡아줘야 됩니다. 그지? 자, 그다음 결합력을 배워요. 결합력이라는 건 얼마야? 뭐야? 결합의 세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결합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하의 곱에 비례하죠. 그치?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간의 결합이 있고 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간에 있으면 뭐가 된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땡기는 힘이 훨씬 보다는 뭐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땡기는 힘이 훨씬 세지. 훨씬 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다? 힘은 F는 K 이온 상수고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 전하량이라는 게 뭐야? 플러스 1이냐, 플러스 2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냐는 건데 뭐야?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니까 1 곱하기 1은 1인데 2 곱하기 2는 4니까 엄청 차이가 크죠. 자, 차이가 크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뭐다? 전하량과 거리 중에 누가 더 우선하냐? 그럼 뭐다? 전하가 거리보다 뭐한다? 더 우선한다. 즉 전하의 크기의 곱이 거리 효과보다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말은 뭐야? 가까워야 결합이 센데 자 반지름이 작다라는 건 뭐야? 거리가 작다라는 건 뭐야? 이온의 반지름이 뭐하다? 작아야지 가깝죠. 그치?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Na 플러스보다는 K 플러스가 반지름이 크죠. F 마이너스보다 Cl 마이너스가 반지름이 크죠. 자, 우리 기억나지?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자 반지름이 어떻게 한다 했어? 반지름이 커진다는 걸 배웠죠? 그지? 자, 반지름이 커진다는 걸 배웠잖아. 그지? 기억나지? 그래서 이온 결합은 뭐다? 이렇게 전하가 클수록 결합력이 세다. 이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온화라는 건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 물 같은 극성 물질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이 풀려버려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온화라 그러죠. 이 이온화는 분리입니다. 분리. 분리기 때문에 뭐다? 화학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분리 현상은 뭐다? 화학이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 현상이다. 그럼 알잖아. 소금이 물에 녹는 건 화학 반응이 아니죠. 소금이 물에 녹는 건 화학 반응이 아니죠. 소금이 양이온, 음이온 되는 것은 화학 반응이 아니다. 물리적 현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반드시 비금속 간이죠. 자, 봅시다.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입니다. 자, 비금속과 비금속이 뭐다? 홀전자. 하나 있는 전자를 공유해서 뭐다? 두 개가 한 쌍되는 현상이죠. 한 쌍이라는 게 뭐야? 두 개가 한 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쌍되는 현상이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수소는 최하전자 하나, 얘도 하나인데 뭐다? 결합해서 두 개 한 쌍이 되면 누구처럼 된다? 자, 누구처럼 된다? 헬륨과 같아진다.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산소를 보면 알겠지만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그치? 그러면 뭡니까? 여덟 개가 되기 위해서 두 개가 부족하죠. 그지? 두 개가 부족하니까 뭐다? 자기의 이 홀전자를 수소랑 결합하죠. 이렇게 수소랑 결합하고 수소랑 결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금속끼리는 공동 소유. 그지? 공동 소유를 하죠. 공유를 하죠.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산소는 8개처럼 되니까 네온처럼 되고 수소는 뭐처럼 돼? 2개처럼 되니까 그죠? 헬륨처럼 되는 현상이 바로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두 원자가 화학적으로 공유한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고 두 원자가 공유한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이라는 건 뭡니까? 나 혼자 완성한 전자쌍을 얘기하죠. 통합과학에서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강조하진 않지만 알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인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최각에 있는 전자 이렇게 1족은 하나, 그지?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6족은 6개 이렇게 하고 18족은 17족은 7개, 18족은 8개 표현하는 게 뭐야? 루이스 전자점식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뭐다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거를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고 이걸 전자쌍이라고 하고 뭐한다? 이렇게 하나 갖고 있는 걸 홀전자라고 하고 이거를 뭐한다? 같이 공유하면 공유전자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이 뭐 깊게 안 해도 자 이제 분자 구조를 좀 외워야 돼요. 여러분 주기를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게 이거예요. CH4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꼭 외워야 되고요. 암모니아도 꼭 외워야 됩니다. 암모니아는 어떻게 있습니까? 공유전자쌍이 3개가 있고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게 되잖아. 그지? 메테인은 공유전자쌍만 4개 있는 걸 좀 그려보시고 H2는 뭡니까? 공유전자쌍이 하나,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하나, 한 쌍, 두 쌍 있는 거죠. 그지? 자, 딴 것도 외우면 좋은데 꼭 이 3개는 H2까지는 여러분 구조를 그려보고 공유전자쌍이 몇 개,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인지 확인해 봐야 돼. 그 다음에 뒤에 있지만 자, 단일 결합이라는 게 뭐였어요? 두 원자가 전자쌍 한 개. 전자쌍 한 개니까 실은 전자는 몇 개야? 전자는 2개를 공유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제 CH4 꼭 그려봐야 돼. 주관식으로도 나와요. 자, 주관식으로도 나옵니다. 알겠죠? 주관식으로 출제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암모니아도 꼭 기억해 줘야 돼. 암모니아도 꼭 기억해 줘야 돼. 이렇게 고무전자쌍이 3개, 비공유전자쌍이 하나인 거 외워야 되고 H2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O2. 자, 이중결합이죠. 산소는 어떻게 있어? 산소는 여기 2개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뭡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뭐야? 옆에 있는 산소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중결합을 해야 어떻게 된다? 8개처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중결합해야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되죠. 그래서 O2는 이중결합한다. 전자쌍을 2개, 전자쌍을 2개 공유하고 전자는 몇 개 한다? 전자는 4개를 공유한다. 외워야 되고요. CO2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CO2도 외워줘야 돼요. CO2의 구조도 외워야 됩니다. C가 하나, 둘, 셋, 넷, O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O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두 쌍을 공유해야만 뭐가 된다? 8개처럼 될 수 있다. 8개처럼 될 수 있고 탄소도 이렇게 해야만 8개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탄소는 자, 공유전자쌍이 4개,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개가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게 O2와 CO2라는 거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중결합 외워야 돼요. 그다음에 삼중결합에서 얘는 버리자. 얘만 해주세요. 자, 질소는 알잖아. 이렇게 철전자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옆에 있는 질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삼중결합을 해야 어떻게 된다? 8개처럼 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처럼 될 수 있죠. 마찬가지 반대쪽도 뭐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삼중결합해야 물론 비공유전자쌍도 이렇게 있지만 8개 되고 8개 되니까 여러분 원자번호 7번인 질소가 삼중결합하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4번은 그냥 읽어만 주세요. 다중결합의 특징이 있는데 삼중결합이 결합이 제일 세다는 거죠.
길이는 제일 짧다는 건데 뭐 여러분이 참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온 결정 물질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 이온 결정 물질은 다시 얘기한다. 분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지? 분자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럼 기억나야 돼. 분자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어떤 분자가 있고 어떤 분자가 있으면 뭡니까? 이게 H2를 보자. H2가 있고 여기 H2가 있으면 된다 그랬어? 물분자와 물분자란 분자란 말 쓸 때는 뭐다? 이 분자가 어떻게 되다? 각각 뭐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우리가 분자라고 그랬잖아. 자, 물분자 안에 이렇게 공유결합이 이렇게 있지만, 그지? 이렇게 있지만 또 물분자 각각이 있지만 이 물분자와 이 물분자 사이에는 뭐다? 이 물분자와 이 물분자 사이에는 뭐다? 공유결합이 없다. 요 결합은 뭐다? 공유결합이 아니다. 그지? 공유결합이 아니라 뭐다? 자, 여러분이 원래 화학 원에서도 안 배우는 분자 사이의 힘이라고 하는 뭡니까? 약한 인력이죠. 즉 공유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힘은 약하고요. 그래서 우리 분자는 뭐다? 독립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치? 다시 얘기하지만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말씀이 안 된다.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뭘 하니까 이온결합으로 엉켜 있으니까 뭐였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이요. 상온 다 고칠했죠? 그렇지만 뭐다?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전기 전도성입니다. 자, 전기 전도성이라는 게 뭐야? 고체일 때는 전기를 안 통하죠. 왜 그렇죠? 그 아래 그림 나와 있지만 자, 고체일 때도 뭐야? 플러스 이온이고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자, 고체일 때도 전하가 뭐하다? 있다. 고체일 때도 전하는 있다. 근데 왜 전기 안 통한다? 여기 이거 보면 알겠지만 뭡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한 결합으로 엉켜 있으니까 뭐다? 각각 움직일 수 없죠. 여러분 얼음만 해도 분자가 움직이지 않잖아. 물이면 움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체일 때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지? 자,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야? 전기가 통할 수 없다. 그런데 뭐가 되면 액체가 되거나 물에 용이 되면 움직일 수 있잖아. 여기 나와 있지만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전기 통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를 보면 뭐다? 이렇게 자, 고체일 때는 전기 안 통하다가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뭐가 도달하면 자, 녹는 점에 도달하면 되니까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고체고 여기부터 액체. 지금 갑자기 전기를 훅 통하게 하죠. 그래서 이온 결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고체일 땐 전기 안 통하는데 액체가 되거나 물에 녹으면 전기 통하게 할 수 있다. 자, 64쪽에 또 이온 결합의 특징이 있죠. 힘을 가해서 뭐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온의 층이 밀리면 이제 어떻게 된다? 같은 전하끼리 마주보게 된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마주보고 있다가 갑자기 힘을 받아 층이 밀리면 같은 마이너스끼리 뭐야? 같은 플러스끼리 마주보게 되면 이렇게 같은 마이너스끼리 같은 플러스끼리 마주보면 뭐되나? 부서져 버리죠.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충격 좀 주면 부서진단 말이야. 조심할게. 그렇다고 해서 이온 결합이 약해서 부서진다 그러면 안 돼요. 이온 결합은 약해서 부서지지 않아요. 약해서가 아니라 뭐다? 반발력을 받아서 부서지게 된다.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이온 결합의 결합력은 뭐였어? F는 K 상수에다가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인데 아까 뭐랬어요? 전하가 우선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전하가 센 놈이 결합력이 강해요. 그럼 결합력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하 우선을 기억해 줄 전하 우선. 그럼 된다? 이온의 전하가 클수록 결합력이 강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보면 알겠지만 BaO는 이 아래에 있죠. BaO는 녹는 점이 높아요. 외울 필요 없지만 NaCl은 상대적으로 NaCl은 여기 있지만 녹는 점이 낮죠. 그지 이렇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고 했지. 거리가 거의 같아요. 근데도 녹는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는 뭐다? 자, 계속 얘기하면 전하가 클수록 결합이 세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이온 사이 거리가 짧을수록 결합이 강해져서 녹는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랬지? 그때 암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것처럼 같은 족이 나온다. 같은 족에서 뭐 한다? 비교한다. 그럼 같은 족에서 뭡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그죠? 거리가 멀어지면, 자, 아래로 갈수록 뭐야?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껍질이 늘어나니까 반지름이 커지지? 반지름이 커지면 거리가 멀어지죠? 그럼 알겠지만, 같은 Na 플러스에 대해서 뭐다?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뭡니까? I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이렇게. 얘보다는 얘가 더 멀죠. 더 멀지? 더 멀지? 그지? 자, 우리가 반지름이 커지면 뭐야? 거리가 멀어지지? 거리가 멀어지면 결합이 약해서 녹는 점이 낮아지고 거꾸로 말하면 뭐다? 이쪽. 반지름이 작을수록 뭐다? 녹는 점이 높아진다 그랬죠? 이해되지? 그래서 다시 본다. 이온 결합의 녹는 점은 전하가 클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 그런데 문제는 뭐다? 비교할 때 대놓고 자료 안 줘도 뭐다? 전화 큰 놈이 무조건 우선이다. 즉 플러스 이가와 마이너스 이가 간의 결합이 제일 세다는 걸 기억해 줘야 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온 결정 물질은 통합과학이니까 나올 때 있으니까 NaCl이 소금인 거 기억하고 염화칼슘이 습기 제거제, 물 먹는 하마, 제설제, 뭐 탄산칼슘이 우리 알잖아 달걀 껍데기 같은 것들이죠. 산호초와 조개 껍데기. 수나트륨은 비누에 쓰이고 수산화마그네슘이 우리 위산이 과다할 때 제산제,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 또 탄산수 나트륨이 뭐야? 베이킹 파우더. 즉 뭡니까? 우리가 빵을 부풀리는 것에 재료인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결합의 특징을 배웠으니까 공유결합의 특징을 배운다면, 자, 공유결합은 크게 여러분이 선행할 때 했으면 두 개를 배웠을 거예요. 원자 결정이 있고 분자 결정이 있다 그랬죠. 자, 원자 결정이 뭡니까? 다이아몬드나 석영처럼 공유결합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결합을 이온 결합처럼 공유결합으로 계속된 거. 즉 공유결합이 계속하는 거죠. 근데 보통 원자 결정은 통합과학에서 잘 안 나오고요. 분자만 나와. 우리 아까 얘기했죠. 분자는 뭐였지? 독립적 존재랬죠. 즉 이 분자와 이 분자 안에는 공유결합이 있지만, 그지? 물질 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 있지만 뭐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은 화학결합이 아니다. 공유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학교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을 끓일 때 뭐다? 물을 끓일 때는 공유결합을 끊는 게 아니죠. 근데 보세요. 소금에 녹일 때는 이온결합을 끊죠. 정리해볼게. 자, 보세요. 자, 이온결합인 소금에 녹일 때는 솔리드를 NaCl 리퀴드 만들 때는 뭐지? 이온 결합을 끊는 거죠. 그지? 끊는다. 그런데 H2O를 솔리드를 얼음을 H2O 리퀴드 만들 때는 물로 만들 때는 뭐지? 공유 결합을 끊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였어? 자, 분자 간의 힘을 끊는다. 분자 간의 약한 힘을 끊는 거다. 끊는 거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유결합에 있는 분자 결정의 특징이 바로 뭐다? 자, 고체일 때도 액체일 때도 뭐다? 전기를 통할 수 없죠.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다시 공유결합은 고체, 액체 둘 다 전기에 통하지 않는다. 물에 안 녹는다는 게 아니다. 설탕도 물에 녹는다. 잘 녹잖아, 여러분. 녹는데 뭐가 생기지 않는다? 전하를 띤 입자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전기 안 통한다.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죠. 자, 정리해 봅시다. 다시. 다 필요는 없고요. 요거만 해봅시다. 자, 우리가 실은 통합과학에서 이온 결정과 분자 결정이 나오는데, 자, 구성 입자가 뭡니까? 이온과 분자예요. 공유 결합이 아니라 분자 간의 힘이고 얘는 이온 결합이죠. 녹는 점이 보통 낮고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전기 전도성을 고체와 액체일 때 비교한다. 이온 결정은 뭐다? 고체일 때는 안 통하지만 액체일 때는 전기 통한다. 근데 분자는 뭐다? 고체, 액체 둘 다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자, 원자 결정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온 결정과 분자 결정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 다시 얘기지만 부서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에 띄는 이온이 만나 서로 반발하여 부서진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이온 결합 물질은 결합이 약해서 쉽게 부서진다 그러면 틀려요. 결합이 약해서가 아니야. 근데 분자는 뭐다? 분자 사이 힘이 약하다 그랬죠? 화학 결합보다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약해서 부서지는 게 맞아요. 근데 뭐야?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뭐죠? 공유 결합을 쭉 이어줬으니까 뭐다? 단단하죠. 그지? 자,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쪽 파트는 좀 어려운 게 통합각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나온다? 화본에 있는 것들이 분석돼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분자 구조를 주면 이 분자 구조를 분석해서 얘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하기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보면 자, 공유 전자쌍을 주면 이렇게 A와 B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는 A 거, 하나는 B 거 이렇게 분석하면 A가 전자를 진짜 몇 개 가지고 있었다는 거랑 B가 몇 개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공유된 전자쌍을 하나는 A 거, 하나는 B 거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됩니까? 얘는 얘 거, 얘는 B 거지. 이 세 개는 B 거고 세 개는 C 거예요. 그지? 이렇게 분석하면 뭡니까? A는 수소가 되죠. 하나밖에 없구나. B는 뭡니까? 2 플러스 4였다는 걸 알게 되죠. 탄소였구나. C는 뭡니까? C는 2 플러스 5였구나.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세 개, 그지? 여기 있는 거 세 개에다가 원래 갖고 있던 거 두 개에다가 안쪽에 있는 거 바깥쪽에 세 개에다 네 개, 다섯 개니까 뭐다? 2 플러스 5니까 질소였구나 이렇게 분석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을 분석할 때 보세요. 플러스는 전자 하나 잃은 거죠. 그러면 A는 뭡니까? A는 원래 2 플러스 1이었다는 거니까 리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2주기 원소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는 전자 하나 얻은 거잖아. 그럼 얘는 C를 보면 하나니까 C는 원래 수소야. 그치? 그런데 이 B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자, 원래 얘를 이렇게 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다 안에 두 개니까 2 플러스 7로 착각하는데 뭡니까? 전자 하나 얻어서 2 플러스 7 됐으니까 이 B는 뭐야? 원래는 2 플러스 6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B가 뭐였다? 산소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알겠지? 즉 얘는 뭡니까? A, B, C가 알고면 LiOH라는 수산화합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지? 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만나봅시다.